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정신이었고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일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인신 감금, 옥중 투쟁 1313일째입니다.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 정말 인과응보, 한 나라의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고 지도자의 판단이 나라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탄핵 때 보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17년 실형을 받고 오늘 동부구치소로 가십니다. 정치보복이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수우파에 대한 좌파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던 분의 처신으로 봐서 탄핵 정국에서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친이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좌파 독재 정권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탄핵의 잘못이 그들의 배신,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행위가 얼마나 큰 국가의 위기를 가져왔는가. 좌파 독재 정권을 뛰어넘어서 파시오 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한 것입니다. 탄핵 정국 2016년 그 겨울을 생각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도 내각제를 주창하고 내각제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도자의 능력이나 통찰력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뼈저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요즘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거론되고 있고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주변의 부추김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확신을 가질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지율이 15%가 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인 탄핵 음모, 거짓 탄핵에 직접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애국우파, 보수 지도자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때는 그 칼이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휘두르고 보수우파,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지금도 두 전직 대통령, 또 대법관 비롯한 많은 관료들을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냥 문재인하고만 싸우면 그 사람은 오른쪽 우파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문재인에게 탄압받고도 아직도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보수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물 중심으로 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으로부터 한 인물이 메시아같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창당 전부터 인물 중심의 정치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치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 민초들의 분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의 부정부패, 정치의 무능력, 정치의 반애국적 행위, 정치의 반헌법적 가치를 보고 그것의 모든 결정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한 민초들이 이제는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꿔보자. 정당도 혁명적으로 바꿔보자 인물 위주의 정당이 아니라 민초들이 만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인도 이제는 부정부패하고 무능하고 이념도 갖추지 않은 보수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정치인들도 혁명적으로 교체해보자 하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정신이었고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 그렇게 4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경남, 대구, 경북, 울산을 3일 동안 다니면서 느낀 점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의 애당심과 애국심이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사는 당대표인 저부터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정말로 그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당대표부터 일반 당원 한 사람까지 모든 분들이 애당심과 애국심,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 지도부 사전회의에서 오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좀 더 우리 당원들을 받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개인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민초들의 정치, 우파의 이념정당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우리 공화당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스스로 섭고 대죄하지 않고는 홍준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일 3일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 1심을 앞두고 반인륜적 행위로 유석춘이란 꼭두각시를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킨 홍준표의 원죄의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섭고 대죄와 이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가 없으면 홍준표는 우리 공화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본심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홍준표의 말장난에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울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대한애국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더라도 1심을 마치고 출당시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멸차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잘 되고 윤석열이 잘 됐습니까? 탄핵의 강은 그렇게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보수 전체가 하나 되고 모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도 반문연대 하고 있습니다. 반문연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김무성이 항상 무슨 반문연대, 빅텐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력 투쟁하지 않고 오직 태극기만 들고 4년 가까이 탄핵 무효와 문재인 좌파독 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극우로 모른 자들이 또 다시 반문연대를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우리 공화당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블랙시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난 총선 참패에 있어 최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김영호와 박형준, 그들을 추천했던 김무성,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유승민, 우리를 극우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욕을 했던 그 당시 최고위원들이 아직도 정치판에 고개를 듭니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 처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다 덮어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해서 참패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라서 진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밝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같이 하는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중국, 반공산당 블록과 같은 이러한 중심에 미국의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미국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김정은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 감축과 박정희 대통령 시해 문제,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에 엄청난 압박을 한 것은 미국 공화당이 아니고 미국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되면 북한에 대한, 특히 문재인 좌파독 재정권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누가 당선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 공화당과 가치를 같이 하는 그러한 미국의 정당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서명대가 답이고 애당이며 애국심입니다. 서명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최고위원께서 매주 서명대 발표를 합니다. 사무처에서는 기존의 서명대 활동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격려도 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서명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당 사무처는 조직위원장께서 서명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 등을 파악하여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무처에서 당 지도부의 의견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명대가 답이고 애당이며 애국심입니다. 기존의 서명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독려, 새로운 조직위원장 되신 분들의 서명대 참여가 우리 공화당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의 길을 2년 이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당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과 시스템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은 6개의 팀이 31일간 서명대를 운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1일 동안의 통계입니다. 서울은 7개의 팀이 11일 동안 서명대를 운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5개의 팀이 7일 동안 서명 운동을 한 것입니다. 서명대를 운영하는 팀이 서명하는 날을 늘릴수록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의 숫자는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서울은 7개의 팀이 11일 동안 서명대를 운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5개의 팀이 7일 동안 서명 운동을 한 것입니다. 서명대를 운영하는 팀이 서명하는 날을 늘릴수록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의 숫자는 비례합니다. 대구는 일반 당원 132명, 책임 당원이 32명을 받았습니다. 5를 곱하면 160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은 31일 동안 서명대 운영을 하면서 일반 당원 816명, 책임 당원은 212명을 받았습니다. 계산상으로 서명대를 많이 열면 많은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북은 칠곡, 성주, 풍기 등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서명대를 해보십시오. 서명대 결과에 대해서 매주 통계를 내고 그래프를 만듭니다. 어떤 시 도당은 100명, 200명의 책임당원을 확보를 해주시는데 한 사람의 책임당원도 받지 않고 서명운동도 안 한 시 도당도 있습니다.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우리 당의 운명은 서명대를 통해서 많은 일반 당원과 책임당원을 확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서명을 하면서 우리 공화당의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주시 도당별로 각 팀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화당은 아스팔트 투쟁 정당입니다. 말로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국민께 선명성과 확장성을 알려야 합니다. 지도부에서도 서명대 운영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서명대 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지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11개의 팀이 18일 동안 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18일 동안 했기 때문에 부산의 31일보다 13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11개의 팀이 운영했으면 책임당원 100명 돌파를 했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팀들은 서명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당대표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당대표는 조직위원장 서명대를 가동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당 사무처는 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대가 답입니다. 조직위원장이 서명대를 가동하라고 하는 것은 서명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음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서명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알리고 당원을 확보하여 국민의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명대뿐만 아니라 차량 시위, 1인 시위, 기자회견, 당보와 전단지를 배포하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당은 동지들의 투쟁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조직위원장님들도 투쟁에 대열에 들어왔으면 서명대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확장성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2일입니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 출당 3년째 되는 날입니다. 홍준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14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3주년 되는 날입니다. 경북도당 구미시 당협과 협의를 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일은 유경수 여사님 탄신 95주년 되는 날입니다. 충북도당과 협의를 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하여 추천이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대구 북구울의 정춘웅,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경기 남양주시갑의 송영진, 경기 남양주시을의 이승빈, 경기 남양주시병의 최미자, 충남 당진시의 전병창, 경남 창원시 마산학포구의 변성진, 경남 김해시갑의 김재국 이상 8명의 운영위원장 승인권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8명에 대한 각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승인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조직강화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조직위원장 공모 12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비공개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B펀드와 차입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B펀드 잔액은 1억 6,900만 원이 남았고 차입금 잔액은 3억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합쳐서 4억 9,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12억 5천만 원을 총선 이후에 갚았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B펀드와 차입금 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 모든 동지들과 당원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빚을 걷어내야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이 많아지고 당협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B펀드 투자 상환을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연기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기를 해주신 B펀드 투자자분들과 차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다녀보니 토요일 기자회견, 1인 시위, 차량 시위 등을 위한 이슈 정리가 금요일에 내려오면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요일 밤까지는 이슈에 대한 정리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슈는 국민께 닿을 수 있는 이슈, 어느 정당보다 앞서가는 이슈, 문재인 좌파독 재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이슈, 언론방송이 관심을 가질 이슈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슈 하나가 전국의 서명대부터 시작해서 각 기자회견, 1인 시위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슈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일까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수요일 밤까지는 도당의 이슈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슈 공지사항은 도당과 조직위원장께 동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도당에 전달했다가 조직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이슈가 무엇인지 각 서명대 단장까지 동시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집회 신고를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국에서 직권 남용의 부분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도 100인 이하의 집회 신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집회 신고를 받지 않는 덜 떨어진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권 남용으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좌파들이 박근혜 정부 때 괴롭혔던 내용들보다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또 여기에 부역하는 지자체장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용서하지 않고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25 천막투쟁에 관련해서 약식 기소, 벌금형이 나온 분이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1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1명은 항소를 거부하셔서 7명만 중앙당에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조서를 써서 법률적 대처를 할 것입니다. 약식 명령에 대한 벌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조직국의 변성근 국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한 기소건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돌아가신 5명의 애국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 천막투쟁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당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법률국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돌아가신 열사들을 모실 애국묘지도 준비함과 동시에 지금 투쟁을 하다가 다치신 103명의 부상자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철저하게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진단서를 끄는 분들, 심지어 갈비뼈가 4개 부러진 분도 계시고 눈이 실명 단계까지 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서울시에 확실한 보상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나 여러가지 투쟁을 통해서 당원들께서 받은 피해는 즉각적으로 중앙당 법률국이나 민원실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자문 변호사 3명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우리 공화당